또 하나는 그러면 검찰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검찰. 네, 검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를 얘기하잖아요. 왜? 윤석열은 왜? 네, 여기 가설이 많아요. 뭐 조직으로서의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의 정치적 야심설까지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죠. 뭐 개인적으로 대호 프로젝트. 네, 대호 프로젝트.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보나.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 윤석열 총장을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댓글 수사나 혹은 삼성 수사 굉장한 잘된 수사거든요. 박수쳤던 사람으로서 그 행보와 발언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중에서 여기서도 한번 분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워딩은 충정이에요. 충정. 네. 네. 그 충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혔는데 저는 거기에 윤 총장의 진심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충정이라는 단어에. 그게 무섭지 근데. 자, 그 말인데 네. 그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뭐든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무엇으로 난 별로 없어.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도 이게 중요한 발언이야. 예. 예. 그거는 그걸 어느 시점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맞아요. 거기 도달하고 나면 예. 이게 변방 콤플렉스하고 쌍을 이루는 관념이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 자, 제 관점을 이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예.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이게 꼭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였다. 그럼 인정 욕구가 있을 텐데 그 윤 총장의 인정 욕구는 과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을까? 총장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예. 그분의 정체성은 스스로도 예. 그렇고 인생 전체로 보더라도 검사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는 기수 문화가 강하죠. 근데 9살이나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로 9년은 자기 상사지만 자기보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9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막 그냥 한 번에 다 사법시험 되는 건 쉽게 아니니까.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보통 대여섯 살 이상 자기 기수들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예, 덜 날 수도 예, 있지만 그냥 퉁쳐서 그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단순히 한 기수 두 기수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큰 형님. 예. 자, 조직의 서열 문화가 가능한 이곳에서 윤 총장이 그 안에서 한 개인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왔을까,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 왔을까. 저는 위에서 지시하고 그걸 따르고 그로부터 칭찬받는 거로는 충족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보상은 제 짐작이에요. 본인의 보상은 위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주고 위를 들이박는 거. 그러니까 위를 들이받고 아래를 보호하고 큰 그렇지. 형님 노릇을 하고 보호막 역할을 하고 네. 그 역할로부터 보상을 심리적인 보상을 받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언제 또 심리학까지 그렇게 또. 그 과정에서 뭐랄까요 형님 멘탈리티 또 큰형님 컴플렉스 그런 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늑대무리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멘탈리티죠. 그런데 이 양반에게 문 대통령의 출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검찰 조직 바깥에서 처음으로 형 그리고 내가 충성할 만한 그런 존재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새로운데요? 아버지라고 하면 과장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아버지 피겨가 등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신의 굴곡 많은 검사 생활들이 있죠. 삶이. 그걸 보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하게 돼 있어요. 사실. 남자 대 남자로도 반하게 돼 있고 인간 대 인간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때 만들어진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내 역할을 수행하리라 하는 건 난 진심이었다고 보고 그게 윤 총장의 표현 워딩으로는 충정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초기 상황은 그걸로 설명을 많이 했지. 어쨌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저는 왜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랬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데 아들은 미래를 망칠지 모르는 나쁜 친구들이 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일일 수도 있고 아들한테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타일일 수도 니들이 있어. 좀 이제 우리 애를 좀 내버려 두라 할 수도 또 있고. 떨어져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끝에는 뭐가 있냐 목을 따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아이들의. 그런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이 공동체의 기준과 이 밸런스를 못한 것이 그렇죠? 윤 총장의 케이스는 그 아들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성공을 원해 진심으로. 거기까지는 사심이 없어. 그런데 아들 중에 보니까 자신도 아들인데 불량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불량 아들이 하나 있어. 조 씨 호적에서 파야 돼. 불량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검찰은 교화기관이 아니에요. 목 따는 데지. 사정기관이지. 검찰의 방식으로 목을 딴 거예요. 목을 따버린 거예요. 아직 못 땄어. 따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검찰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요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그게 이 현실 정치 속에 네. 들어오면 현실 정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의 왼수들이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반론이 있어요. 항변. 검사가 나쁜 놈을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이게 윤 총장이 실제 했던 워딩인지 아닌지 그렇지. 모르지만 그런 워딩이 지금 아주 단순한 워딩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이 워딩은 그 자체로는 존중할 만한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그 총합으로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는 자기 역할만 충실히 네네. 나쁜 놈 눈에 띄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변에는 존중할 만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 원리만으로는 불충분하냐면 일개 검사는 그래도 돼요. 그렇지. 일개 검사는 그래도 되는데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예를 들어서 그 개개인이 잘못 내린 판단, 오판, 오류를 외부에서 누군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최종 판단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기 원리로만 세상을 재단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밸런스는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면 검찰 조직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정기관인데 네가 세상의 밸런스를 까지 걱정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정무적 감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하는데 세상의 밸런스 또 걱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저는 검찰 조직 전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있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막을 권력은 예전에는 소위 정권이 가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나 이런 거 다 있었지. 그래서 정권이 허리춤에다 칼처럼 찼죠. 막 휘둘렀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인정할 것은 윤 총장은 권력에 밀붙거나 또는 돈에 아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지. 뭐 마음대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댓글 수사나 삼성 수사가 네. 그랬다면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랬다면 우리가 박수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최종 권력이 되었을 때 최종 권력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외부의 통제기관이 없어요. 권력도 이번 정권은 그 칼을 놔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풀파워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검찰 스스로도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풀파워로 지금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총장은 사실은 검사가 아닌 상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장이 유일하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렇지. 권력은 오로지 혼자에게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못 한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 반성하고 또는 부하들의 보고를 거꾸로 의심해보는. 반박하고 거기 유일하게 그런 힘을 가진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의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막중한 임무를 가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왜? 정말로 통제받지 않는 풀파워로 휘두른 엄청난 긴 장검을 차게 됐으니까. 여기서 범인이 나타났으니 잡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만으로는 세상의 밸런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도 브렉시트처럼 누구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을 거예요. 검찰 스스로도. 그렇지. 검찰 스스로도 맞습니다. 예. 자기가 가진 풀파워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본 적이 없고 제가 현역에 있는 검찰 그리고 그만둔 검찰 또는 뭐 전직 판사 뭐 변호사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조국 사태에 없지. 진행된 과정. 어느 누구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검찰,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기관은 그렇게 사정하고 칼을 휘두르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 성찰하고 중간에 멈추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를 그전에는 권력이 통제해서 그 선을 정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랬다면 예상치 못했지만 저는 참모 조직을 굉장히 그 평소에 자신과 일해본 적이 없거나 전혀 다른 성향이거나 하는 참모 조직을 굉장히 두텁게 가졌어야 됐다.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말하는 참모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물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안에. 없어 내가 보기엔. 없고. 그 이제 좋고 그 정도 해석 들었으면 자. 됐는데. 그런데.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 네. 윤석열 총장은 그렇다 쳐요. 뭐 그런 콤플렉스 혹은 뭐 어떤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그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됐다 쳐요. 이게 잘 풀렸으면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특성이에요. 그렇죠. 의리, 형님, 보호. 근데 이게 이렇게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충정이라고 표현했던 그게 그 단어가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던 그 심리 상태 대통령에 대해서 올해는 옵니다. 내가 인정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혹은 한쪽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여기서 왔건 대호 프로젝트. 네. 또는 검찰이 조직적이고 영리하고 잔인하게 이 개혁에 반항하는 것이든 그 출발이 어땠던 효과는 그 결과로서의 현상으로 효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유한국당 붙었다. 이쪽에서 네. 억울할 수 있어요. 네. 억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억울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게 그렇게 둘이 짝짝꿍해서 만들어냈을 법한 결과와 현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시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심리를 읽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서 현상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꾸려고 사람들 생각을 바꾸려면 네. 억울하다면 이 현상으로서 결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지금은. 이런 거예요.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동기나 심리 상태가 여하든 상관없이 윤석열 총장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이 추동력을 제공하는 결과를 냈어요.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 거꾸로 시민들 자극해서. 조국 교수는 지금 올무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올무에. 이 올무에 걸린 짐승 같은 발버둥 쳐도 자력으로는 못 빠져나가요. 네. 예, 누군가가 판사가 풀어주든 누가 풀어주든 풀어줘야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어요. 온 가족이 다 잡혀가지고. 땀이 계속 나네. 네. 왜 이렇게 더. 지 혼자 더워. 이렇게 말을 중간중간에 해야 할 말을 잃어요. 근데 그래 말이 짧아져. 흥미로운 거는 이거를 드라마를 끌어다 오면
그 심청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심청전이요. 효녀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예. 인당수에 공양미 몸을 던지죠. 300석하고 바꿔서 인당수에 뛰어내려서 죽잖아요. 예. 물론 그 뒤에 뭐 용왕이 연꽃을 어쩌고 살려고 이건 다 빼고 하여튼 인당수에서 죽어 심청이. 근데 조국은 강제 심청이야. 강제 심청. 자기가 인당수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냥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싶었지 검찰개혁. 근데 결국 조국을 이렇게 올무에 올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뒤지다가 파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을 가지고 와서 택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인당수에 빠지는 거예요. 조국이. 근데 국회 패스트 법안은 이제 선거제 뭐 이렇게 올리고 임시국회 또 새로 열면 이제 통과가 될 거고 그거 하고 나면 다음 순서로 이제 공수처 설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비롯한 사법개혁안이 올라가요. 네. 이 수정안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적 의견은 거의 다 기각됐어요. 네. 자기들이 막판에 로비한 거. 자,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어렵다는 검찰개혁이 제도개혁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 그 개혁의 추동력을 제공한 것. 그것이 이 윤 총장의 행위예요. 이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인간 사냥. 이것이 모든 국민들을 격분시킨 것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사다길 이쪽에 그 추동력을 제공을 했어요. 명백하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심리적인 어떤 보상 욕구를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조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의 아닌? 실이 더 크다. 그래서 조국 조직적으로. 전 장관을 강제 순교됐죠. 강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지금. 가족과 그냥 그 잘 살고 싶지. 예. 지금은 한 가족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본인까지 구속이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들, 딸, 자녀들 물론 성인이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은 달랑 남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이건 상상조차 해본 그 가족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일 겁니다. 그 강제 순교예요.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이런저런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 심리적 동기나 그 목적의식이나 본인의 인생 설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 고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제가 최초에 이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조를 닮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글로 귀착돼 가는 거거든요. 행위를 결정하게 만든 원래는 단순했을지언정 그 결과는 있어 본 적이 없는 드라마가 된 거예요.